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4.13 총선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대구 동구 앞 지역 결과 알아봅니다. 공천 파동을 겪은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려고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화재 현장 탐색용 미니 로봇을 개발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울진군과 영덕군이 10여 년 전 대게 원조 논쟁에 이어 최근에는 대게 축제 시기를 놓고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천 파동을 겪은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대구의 무소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압력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대구는 서상기, 조원진, 윤재욱 의원과 정종섭, 김문수 후보 등 5명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경북은 최경환 의원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대구 경북 24명 후보 전원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는데 최경환 의원은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주호영 의원 등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4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찍는 것은 결국은 야당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 받은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들 저는 당선시켜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의 부품은 정당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탈당했을 경우는 해당 정당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돈으로 자재를 만들어서 액자를 그런 걸 사용하겠으나 하지만 후보 4명 모두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시당 측이 선관위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진이랑 같이 나가면 저분은 아직도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착각해 주시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그 혼란을 막고 또 새누리당 시군 구 의원들이 무소속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징계하기로 하는 등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13 총선 대구 경북 격전지의 후보들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진박을 내세우며 공천을 받은 여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나선 현역 국회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대구 동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동대구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 대구 동구갑 선거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성걸 현 의원의 수성에 맞서 여야 후보 3명이 도전합니다. 진박을 자처하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정종섭 후보는 진정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천하겠다며 대구와 동구를 살릴 경제 공약에 중심을 뒀습니다. 동대구로를 지금 유통단지까지 연결시키는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KTX가 지금 지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KTX를 지하화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도 그렇고 수성구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유성걸 후보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주민과 밀착된 경제 공약을 내세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그리고 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제일 중요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체감형 프로젝트 35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 동구의원 출신의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는 서민 후보를 강조하며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한국국민당 성용모 후보는 국회의원과 고위직에 집중된 특권 폐지와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우리 아이들의 치료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 KTX 선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복개하고 위에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동천유원지를 명소화하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지역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민을 위한 잘못된 독소 조항을 모두 바로잡아서 기업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서민들이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봅니다. 고교 동창이자 이른바 진박 후보와 신유승민계의 무소속 현역 의원 간의 이강구도를 보이고 있는 동구갑은 새누리당 내 진박 대 비박 대결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대구 동구갑에는 고등학교 동기인 두 후보를 비롯해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현재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진행 중인 4.13 총선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동구갑의 결과를 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갑에는 새누리당 정정섭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한 류성걸 현 의원, 민중연합당 황순규, 한국국민당 성영모 후보, 이렇게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후보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동구갑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정정섭 후보 38.6%, 무소속 류성걸 후보 35.6%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4.6%, 한국국민당 성영모 후보는 2.7%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18.5%로 부동층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 상위 두 후보 간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정정섭 후보가 30대, 40대, 60대에서 앞섰고 류성걸 후보는 20대와 50대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도 물어봤는데요. 새누리당 정정섭 후보가 46.3%, 무소속 류성걸 후보 35.1%, 당선 가능성에선 정정섭 후보가 류성걸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49.1%,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3.1%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2.2%로 나타나 투표 참여 의지가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60.6%로 우위를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당 5.4%, 정의당 1.7%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동구갑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잠정 선거인 수는 12개 선거구에 203만 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의 잠정 선거인 수는 13개 선거구에서 223만 8,441명입니다. 이 같은 선거인 명부는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권자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구 청년유니온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 청년 관련 5대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청년유니온은 청년 실업 대책으로 경찰과 소방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보육교사 등 사회 서비스 영역 일자리를 늘릴 것과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것,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 들어가 인명 구조를 돕는 정찰 로봇이 개발돼 몇 년 전 일산 소방서에 대거 배치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험한 화재 현장에 소방관 대신 들어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개발된 정찰 로봇입니다. 대구시 소방본부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등을 통해 개발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20억 원. 2009년 45대가 일선 소방서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투입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고 충격에도 취약했습니다. 통신이 끊겨 지하에는 투입할 수도 없었고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사용해보니 어떠냐 알아보니까 다 이제 크게 이제 단점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시범 사업을 했는 거라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 문제가 된 소방 로봇 42세트를 구매해 전국 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문제의 로봇을 추가로 사들인 데 들어간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 투입은 불가능했고 로봇 개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인명구조용 첨단 장비라던 소방 로봇은 단 한 번의 활약상도 없이 용도 폐기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내면서 손자, 손녀를 대신 돌보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손자, 손녀를 돌볼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힘들면서까지 손자, 손녀를 돌볼 의사가 없다. 경상북도가 도내 60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더니 61.1%, 10명 중 6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양육 수고비가 주어진다면 돌볼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역시 10명 중 6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양육 부탁을 거절한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고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가 뒤를 이었으며 다른 자녀들도 부탁할 것 같아서란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할매, 할배들의 건강과 문화, 영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응답은 15.5%. 이 가운데 양육 수고비 액수는 20만 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20에서 50만 원 사이가 28.9%, 50만 원 이상은 28.9%였습니다. 평균 28만 3천 원입니다. 이 밖에 경제 여건과 관련된 응답을 보면 노인들의 주소득원은 정부 지원이고 월 평균 소득은 86만 3천 원, 한 달 용돈은 1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를 맡은 기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가 많은 만큼 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할배, 할매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령 친화 산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전보다 0.08% 떨어졌습니다. 남구가 0.24%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렸고 달성군 0.17%, 수성구 0.08%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주 전보다 0.09% 떨어졌는데 역시 남구가 0.29%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렸고 수성구 0.14%, 동구 0.12%, 북구 0.08% 순이었습니다. 대게 주산지인 울진과 영덕은 서로 대게 원조라며 논쟁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게 축제 시기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진은 맛에, 영덕은 관람객 편의를 내세우며 손님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통 팔뚝을 휘두르며 힘자랑에 열중인 겨울 진객 대게. 한동안 원조 논쟁을 벌여 울진은 울진 대게로, 영덕은 영덕 대게로 이름을 정했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축제 시기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입니다. 울진은 지난달 말 구포항 일원에서 대게와 붉은 대게를 묶어 선제적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울진이 2월 말 일찌감치 축제를 연 이유는 이때가 맛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의 본맛을 그 쫄깃하고 담백한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인 2월 말을 축제 기간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에 맞서 영덕군은 한 달 늦은 이달 말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강구항 대게 거리에서 축제를 엽니다. 영덕은 나들이 하기 가장 좋은 날씨를 축제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이 테프를 끊고 나면은 모든 축제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제일 빨리 축제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올해 대게가 금값이라는 것. 축제가 가까워질수록 상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어획 가능한 최소 크기의 몸통 9cm를 간 넘긴 이른바 치수 대게도 2만 원을 훌쩍 넘었고 최상급 박달 대게는 한 마리에 20만 원을 줘야 맛볼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은 자라야 어획할 수 있는 대게의 특성상 축제 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민들도 그 강도 높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은 보통 3박 4일이나 4박 5일 조업해가지고 3, 4일 정도 휴무를 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하루 정도 휴무를 하고 바로 출하하는. 올해도 대게 불법 포획 범죄가 극성인데다 어획량은 매년 크게 줄었다는 통계뿐이어서 언제까지 축제를 열 수 있을지 축제를 앞두고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시 북구의 한 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한국중식봉사 나눔회 대구시 지회 봉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들어 복지관 가족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좋아하시는 음식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장비를 사 모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작한 게 한 8년쯤 됐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국 요리식당 주인들이 모인 중식봉사 나눔회는 지난 2008년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찾아다니며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나눔의 정을 나눠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상주시 중동면 경청대 인근에서 산림 관련 단체와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 행사를 열고 편백나무와 산수유나무 2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달성군도 오늘 비술산 참꽃 군락지에서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와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참꽃 3천 그루를 심고 해마다 열리는 비술산 참꽃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영천시 화산면에 자리한 시안미술관이 아리랑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계속될 이번 김정아리랑 특별전에는 30여 년간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해온 김정 작가의 울릉도 아리랑과 영천 아리랑 등 아리랑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송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송이 소나무를 특별 조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덕군과 청송군, 영양군 등 6개 시군에 국비와 도비 등 4억 원을 들여 20헥타르에 4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송이 발생 피해지와 소나무 벌채지를 중심으로 송이 소나무 특별 조림에 나서 해마다 20헥타르에 걸쳐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저비용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9개 업체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장소를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기본적인 예식 장비를 지원하게 되며 협력업체나 기관은 예식 진행 지원은 물론 웨딩 컨설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 윤성환과 안지만을 올해 정규 시즌에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성환과 안지만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져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경찰 조사도 없었고 구체적인 혐의도 나오지 않아 그동안 1군 복귀 시점을 조율해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경찰 수사 요청이 있다면 협조하고 혐의가 있다면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용계동의 도로에서 76살 A씨가 운전하던 SUV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